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의 방정식은 그렇게 어려워할 게 없이 거의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살짝 비슷하게 2차 방정식도 어떤 식을 하나 내가 만들어내서 어떤 점을 대입해 가지고 어떤 미지수를 구해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거다. 원의 방정식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첫 번째 원의 정의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원 하면 어떤 점 5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든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거리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 거리하고 그림 너무 못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 거리랑 임의의 점 이 거리랑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을 모르지는 않으니까 일단 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리가 일정하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리가 일정하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점 O라고 할게. 점 O를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점, 임의의 점,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되게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를 X,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OP는 R. 여기 있는 이 가리가 우리가 반지름 개념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 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여기가 a, b였으니까 y-b의 제곱은 r 이렇게 돼서 양변을 제곱을 했더니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러한 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단 이거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일단은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함수가 아닌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은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로만 정해져야 되는데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얘는 일단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를 잘 봤더니 뭐의 제곱, 그리고 r제곱 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A하고 B가 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이런 식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이 A, B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반지름이 R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가로 안이 0이 되는 X의 값, 가로 안이 0이 되는 Y의 값이 바로 중심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변으로 넘겼을 때 여기 있는 이 우변에 있는 값이 R제곱, 그러니까 반지름은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값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의 틀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보면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중심과 이렇게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원방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쪽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9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x제곱, y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 원의 중심이 그냥 0,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중심이 만약에 1,0이고 반지름이 루트 5다 이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자, 그 다음에 중심이 0,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반지름은 뭐 루트 11이다. 이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1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중심점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4다. 이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이 된다. 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모든 거 어떤 뭐 중심이 원점일 때, 그다음에 이거는 x축 위에 있을 때, y축 위에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좌표 평면에 있었을 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좀 된다라고 해서 중심점하고 반지름을 알면은 우리는 이렇게 식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설명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우리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좌표가 a, b가 되면은 y는 뭐 이건 꼭지점을 a, b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p, q라고 할까? p, q라고 했었을 때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형태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의 중심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이 a, b다라고 주어지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아직 반지름은 모르니까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을 만들려고 뭔가 특징적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식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3번을 보면은 이렇게 다 전개되어져 있는 형태를 여기 아래도 나와져 있지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원의 중심을 알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선생님은 여기 이거를 암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원의 중심이 a, b가 될 거고 여기서 반지름은 r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은 좀 암기를 하지 않고 이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뭐 이런 식의 뭐 개념 설명 같은 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뭐 이쪽 부분은 나중에 원이 될 조건 이게 원이 될 조건 쪽에서 할 건데 뒤쪽에서 설명을 하면 되고 그냥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여기가 r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R제곱이 0보다 커야 그 원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R제곱이 0보다 작게 되면 R이 허수가 나오니까 반지름이 허수가 나오면은 그걸 원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이게 원이 될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져 있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개념으로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간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자, 원 같은 개념에서는 원은 중심과 점 한 개를 알면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면 원의 방정식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자, 중심이 뭐라고 할까요? 1,4가 되고 지나는 점이 5,9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점이 딱 주어지는 순간 x-1의 제곱 y-4의 제곱은 뭐예요? 반지름은 알 수가 없으니까 r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두 번째 여기서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에서 이 5,9를 대입을 하는 거야. 5,9를 대입해서 얘는 16 그리고 얘는 25 해가지고 여기서 r제곱이 41이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방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원방에서는 원의 중심과 점 하나, 즉 원의 방정식은 아까 용어에서 보면 알겠지만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에 관한 쪽으로 내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냐면요. 우리 원방은, 자, 봐봐. 원의 방정식은 이게 기본적인 틀이잖아. 그지?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미지수가 몇 개지? 하나, 둘, 세 개지. 그러니까 이것은 미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힌트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치 2차 함수하고 비슷하게 2차 함수에서도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미지수가 a, b, c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힌트가 3개가 필요했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힌트가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심이 주어져 있어. 자, 원의 중심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몇 개 알려주는 거야? 2개를 해결을 해주는 거지. 왜냐면 중심은 A, B를 해결을 하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죠? 중심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힌트들이 주어졌을 때는 어쨌든 힌트 3개가 있으면 문제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이 3개가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중심하고 힌트 하나를 알려준다든지, 이 힌트 하나가 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원의 방정식은 중심하고 반지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각이 중심과 점 하나를 알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네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건 거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표축에 접한다. 좌표축에 접하면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해. 자, 이것들이 전부 다 힌트를 하나씩 주는 거야. 자, x축에 접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럼 우리는 항상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원래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었으면 원방은 x,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x축에 접한다라고 그러면 뭐지? 얘는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반지름이 여기 있는 이 y좌표하고 똑같게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 왜냐면 반지름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반지름에 대한 힌트를 줬으니까 힌트를 하나 줬지. 힌트를 하나 줬다는 얘기는 문자를 하나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기본적인 식이었는데 반지름이 절대값 b에 해당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바로 x의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하고도 동일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여기 있는 이 반지름에 대한 힌트. 그래서 미지수가 원래는 A, B, R이었던 녀석이 A, B로 문자가 하나 힌트를 하나 줘서 문자가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축에 접한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Y축에 접하면 이게 Y축이 될 건데 얘가 접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원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봤더니 반지름이 바로 X좌표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X좌표의 절대값이 취해지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은 A, B고 반지름이 절대값 A니까 이걸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그리고 y-b의 제곱. 여기 원의 중심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이 a의 제곱으로 바뀌는 우리가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으면 이건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요. 원의 중심으로 반지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래 A, B인데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이 중심의 Y좌표랑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이 A, B였을 때 반지름은 원의 중심의 X좌표랑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 즉 A, B 중에 둘 중에 하나로 반지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반지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은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접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동시에 접하게 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거는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네 가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4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접한다 이러면 사분면이 되게 중요해. 사분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을 표시할 때 1사분면은 뭐 뿔뿔이고 마만데 우리가 원의 중심 A, B를 가지고 A, B로 나타내기에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반지름으로 중심을 나타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자 동시에 접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을 테니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R, R. 지금 1사분면이니까 R, R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여기는 지금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은 마이너스 R, R 이렇게 될 거고 자 3사분면일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자 4사분면일 때는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거는 원의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이 되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2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X 플러스 R 제곱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R이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그 다음 3, 4분면일 때는 X 플러스 R 제곱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4, 4분면일 때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 항상 이렇게 중심이 R, R, 중심이 R, 마이너스 R,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중심이 마이너스 R,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뭐 반지름은 뭐 얼마다 뭐 R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하고 반지름 표시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원방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점을 알면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 식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까지 알면 완벽하게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는 부분은 미지수로 놓고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 보통 문제에서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러면 자 우리 원의 이 반지름이 A나 B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한다 이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이 반지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R, R이든 R, 마이너스 R이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식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축에 접한다 힌트 하나다 그러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이것도 힌트를 2개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2개가 사라지니까 3개 중에서 2개가 사라져서 문자가 하나만 남게 되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되어져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주어지고 자, 좌표축으로 주어져 있는 원방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X축에 접하면 이렇게 자 Y좌표, 중심의 Y좌표에 해당되니까 얘가 될 거고 Y축에 접하면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가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사분면 표시가 되게 중요해요. 반지름기 동시에 접한다 이러면 사분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분면이 중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었을 때 원의 중심이 R, R, 1사분면은 R, R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2사분면일 때는 마이너스 R, 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3사분면일 때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4사분면일 때는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원방을 만들어야 나중에 R을 구했을 때
정상적으로 양수가 나오지, 안 그러면 되게 R값이 막 음수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이상한 형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필수예제 문제를 실제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지만 원이 나왔었을 때는 중심과 반지름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다. 그러면 항상 중심이 정해지면 얘는 항상 식을 만드는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은 모르니까 r제곱 딱 이렇게 넣는 거지.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점 1,6을 지난다. 항상 우리 점의 존재의 이유는 뭐라고 그랬지? 점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r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통해서 원방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을 보시면 원방 나오고요. 원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을 보면 자,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의 방정식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데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중심은 어떻게 되겠느냐. 중심은 얘를 지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A, B의 중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A, B의 중점이 바로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 2,2가 되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반지름은 우리가 여기를 C라고 했으니까 뭐 CA를 반지름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CB를 반지름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선분 AB가 지름이니까 그 지름의 절반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해보면 CA로 해보면 얘가 2,2였으니까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면 반지름은 루트 5가 나오겠지. 자, 여기서도 중심이 주어지면 우리가 원방을 만든다. 그래서 x-2의 제곱 그리고 y-2의 제곱은 여기는 반지름 제곱이니까 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이랬을 때도 우리는 항상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 쪽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중심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63번을 볼게요. 자, 363번을 보면 중심이 1,-2, 점 4,2.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이 주어지면 우리가 원방을 바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자,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이 주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점을
대입하는 거야. 점은 항상 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r제곱이 25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원의 방정식을 구했고, 그 원이 a,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a, 1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 주시면 a의 값이 나오는데, 이 a의 값이 a-1이 뿔마 4가 돼서 a는 5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5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4번 볼게요. 자,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이러면 우리는 항상 원의 방정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 하면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까? 근데 A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고 한다면 원의 중심은 AB의 중점이 될 거고요. 반지름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OA를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선분 AB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름의 반인 걸 구해가지고 하거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점 구하는 거라든지 선분 구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을까봐 이거 하나 적어줬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중심점 좌표는 2,4가 될 거고, 반지름은 5a를 가지고 반지름으로 할게요. 그럼 반지름은 계산을 하면 3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2,4니까 식을 만들어 주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a는 2, 4, 18이 나와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24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필수예제 3번을 볼까요? 필수예제 3번을 보면 이렇게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 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아무 말도 없으면 중심은 A, B라고 돼 있는데,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A, B를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3A-5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중심이 이 개념을 통해서 중심은 A, 3A-5로 바꿔서 우리는 문자가 하나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중심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심이 정해지면 어떻게 한다?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x-a의 제곱 그리고 y-3a 플러스 5의 제곱은 반지름은 알 수 없으니까 r제곱. 자, 이렇게 놓으면 미지수가 두 개지. a하고 r 미지수가 두 개였으니까 힌트가 두 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두 점이 알려져 있으니까 점을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이 중심점 좌표가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일단 중심이 정해지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고, 자, 이 점을 대입하면 여기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점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식을 얘를 정리를 해가지고 얘가 정리되면 이거고요. 얘가 정리되면 이거가 될 건데, 이 식을 두 식을 빼면 r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계산을 하면 a가 1이 나올 거고 r제곱은 16이 나와요. 굳이 여러분들이 r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방은 r제곱만 알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중심이 뭐가 돼요? 중심이 뭐였죠? a, 3a-5라는 중심이었는데
a가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중심이.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이 16이었으니까 16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다른 풀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식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이 두 OA, 얘를 A라고 하면 A, B라고 한다면 OA는 OB랑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하나 푼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 자, OA는 OB, 미지수 하나고 식 하나니까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65번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이러면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점 그러면 Y좌표가 0이니까 A,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초 개념을 X축 위에 있는 점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 혹시나 이렇게 Y는 X 위에 있는 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다 이러면 원래는 A, B라고 되어져 있는 점을 원래는 아무 말도 없으면 A, B라고 주어져 있는 점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B가 2A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를 최소화해주는 방향 쪽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은 A, 0이다라고 놓고, 우리는 중심을 정했으면 항상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생각을 들여주시면 돼요. 중심점을 정했어. 그게 미지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A하고 R을 모르지.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힌트 두 개가 필요하네? 라고 봤더니 두 점이 주어져 있잖아. 점은 대입하는 거니까 4,-3을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2,3도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쪽이 전부 다 오른쪽이 R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을 빼버리면 바로 R제곱이 소거가 되고 A에 관한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A제곱을 안 썼던 이유는 여기서 A제곱 나올 거고 여기서도 A제곱 나올 거기 때문에 서로 빼버리면 없어질 거라서 그냥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상수항과 1차항 그리고 상수항과 1차항 그 다음에 여기는 R제곱은 뺐으니까 우변은 는 0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A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풀면 A 값은 3이 나올 거고 A에다가 3을 여기 1번이든 2번이든 아무 데다 대입을 하면 R제곱은 10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R을 루트 10이다라고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원의 방정식이었잖아. 원의 방정식은 중심하고 여기 이쪽은 R제곱 부분이니까 굳이 R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R제곱만 있어도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우리가 중심이 A가 3이었기 때문에 중심은 3,0이고 반지름 제곱이 10이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66번을 보겠습니다. 366번은 자, 마찬가지로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이러면 중심이 원래 아무런 말도 없으면 A, B 라는 점이 대입을 하면 B가 A, 5니까 중심점을 A, A 플러스 5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점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원래 a, b를 대입을 하면 b는 a 더하기 a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a, b가 a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이 이렇게 a,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 말로 여기 0,0이라고 안 주어져 있어서 헷갈리지 마시고 원점과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중심이 주어지면 우리는 원방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0,0을 대입을 했고요. 0,0을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오고 1,2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r제곱 여기서 1에서 2를 바로 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은 a제곱 a제곱 빼면 없어질 거고 이쪽도 a제곱 a제곱 빼면 없어질 거니까 그냥 어차피 빼서 없어질 녀석은 놔두고 안 없어지는 부분만 계산을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줬더니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고 r제곱은 2분의 25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자, a의 값이 주어진다면 a의 값을 주어졌으면 우리는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이 원래는 a, a 플러스 5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으면 중심은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식이 하고 r제곱이 얘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중심이 정해지면 우리는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지? 꼭 그게 중심이 정해지는 게 꼭 숫자로 정해지지 않고 미지수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하면 미지수 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주고 만약에 그 미지수가 있으면 분명히 다른 힌트가 있을 거야. 그 힌트를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하든 아니면 어떤 개념을 이용을 하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4번을 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을 보면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중심좌표 나오고 반지름 나오고 이렇게 미지수들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형에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물어본다면 그냥 이 녀석을 우리가 뭐 해주면 되느냐?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우리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중심좌표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얘기인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을 좀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알려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8y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요. 그리고 남는 이제 찌끄레기들을 적어서 는형을 만들어서 이 세 개에다가 밑줄, 이 세 개에다가 밑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이렇게 y 플러스 4의 제곱을 하시고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밑줄 안 쳐져 있는 이 부분은 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17-a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주시면 문제를 되게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심 좌표는 1,-4가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17-a가 될 거였는데 이게 1,b라고 되어져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나머지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줘도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었고요. 표준형으로 만들었더니 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서 b의 값을 구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얘였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얘였으니까 얘가 3이다. 그러면 a의 값은 8이 나와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을 볼게요. 자, 우리 방정식에서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다. 도형이 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원은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을 나타내는 식은 다시 또 표준형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제 일대 구하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암산이 좀 빠르니까 이거를 y 플러스 2에 제곱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넘기면 4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얘가 반지름 제곱이잖아. 그치? 우리가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반지름 제곱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가 원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내 봤더니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끔 우리 공식에서 이제 이런 것도 쓰겠죠. 여기 반지름은 루트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얘가 x의 개수고 얘가 y의 개수고 얘가 상수항인데 그럼 결국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니까 그냥 원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즉 반지름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도 다 열심히 설명했지만 중심과 반지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반지름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즉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되게 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67번 볼게요. 367번 반지름의 길이가 5다. 또 여기서도 반지름이 나왔지. 반지름 나오면 뭐 하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완전제곱식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여기가 이게 반지름 제곱이지. 그래서 반지름이 5다. 그러면 반지름 제곱은 25다.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여기를 5라고 해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0-k가 25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68번) 볼게요. 자, 중심점 좌표, 그다음에 반지름. 자, 주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일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중심점 좌표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형이 나오면 자, 여기서 중심점을 이제 여러분들 좀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중심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 이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뒤에 상수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다 이런 정도는 나오셔야 되고 얘도 y의 2분의 a의 제곱이 될 거다. 자,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중심이 3,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심점이 b, 3이니까 여기에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a는 6이 될 거고 b는 3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A하고 B 값을 구했으면 항상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해주면 여기서 있는 이 A가 6이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와서 얘가 반지름 제곱이겠죠? R제곱이 9가 되니까 반지름은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선생님이 그닥 좋아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비추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69번 보시면 도형이 원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자, 도형이 원이다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지름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져 있지만 표준형으로 일단 바꿔주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우리가 아까 반지름이 0보다 크면 반지름 제곱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부등식이 되겠지. 2차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책에도 나와져 있지만 공식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 2분의 루트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러면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된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방법은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그닥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연습도 할 겸 표준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 푸시고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정수 a의 값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서는 이 a는 0, 1, 2까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였으니까 문제에 맞는 거는 0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은 세 점 0,0, 2,2,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내가 원의 중심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중심을 예를 들어서 a, b라고 놓고 반지름을 놔서 자, 우리가 이런 원의 중심 표준형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해서 점 3개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의 중심을 이용을 한다면 자, 우리 원의 중심에서 원 성질에 의하면 전부 다 반지름으로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길이가 다 같죠. 그래서 만약에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면 OA는 OB는 OC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2개, 여기 이렇게 등호가 2개 있으니까 이거는 식이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중심을 A, B라고 놨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식 세워가지고 연립을 하게 되면 A, B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점 3개를 넣은 다음에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점이 0,0이니까 바로 C가 0이다 라고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는 자, 이 방법을 한번 먼저 사용을 해 보면 일단 0,0을 대입하면
C가 0이 나오니까 더 이상 C는 쓰지 않아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2를 대입을 해가지고 하나씩을 만드시고요. 마이너스 2,6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얘네 둘이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0,6 C가 0이고 2,2를 하니까 2,2를 대입했더니 이 식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2,6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서 얘네 둘이 연립할 수 있잖아. 우리 A하고 B에 관한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C가 0이었으니까 우리는 원방은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6y는 0이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중심을 놓고요. 자, 중심을 놓고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여기서 선분 OA는 여기서는 P라고 원의 중심을 P라고 했는데 보통은 O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AP는 BP는 CP도 아까 다 여기가 P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전부 다 반지름이니까 다 같단 말이에요. 여기가 ABC가 있었을 때.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을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제곱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만 놓으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에 의해서 루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을 하면 계산하기가 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해서 정리해야 하면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BP제곱, CP제곱 서로 이게 BP제곱이고요. 이게 CP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올 건데 반지름을 구해야 되잖아. 반지름은 아까 AP 아니면 BP 아니면 CP 얘네들이 전부 다 반지름인 거야. 아무거나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AP라고 했는데 AP가 반지름이니까 우리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알면은 표준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70번 보시면 원점, 두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구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일반형이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래서 점 3개가 주어지면 우리가 일반형, 특히나 어떤 점이 주어져 있냐? 특히나 이렇게 원점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 원점이 들어가져 있으면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은 좀 잘 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일반형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0,0을 대입하면 C 값이 0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두 점을 대입을 해서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 우리가 A가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이 일반형 식의 A, B, C에다가 각각의 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알겠지? 자, 371번 볼게요. 371번은 얘도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원을 구해야 되겠지. 자, 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원의 방정식을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아까 아니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문제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원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얘는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대입해서 풀기에는 살짝 조금 교육 과정에 좀 벗어나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약간 좀 표준형처럼 문제를 접근할 건데, 일단은 원의 중심을 이렇게 A, B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서로 다 반지름이로 다 같으니까 이렇게 OA는 OB는 OC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 O가 원의 중심을 A, B라고 놨으니까. 자, 이건 참고로 식이 두 개입니다. 이게 식 세 개가 아니에요. 이거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좀 잘 해주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서 OA는 OB는 OC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겁니다. OA 제곱.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왜냐면 얘는 이렇게 루트를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식이 하나의 식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식이 나와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하게 되면 값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하게 되면 A는 0이 나오고요. B는 3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식 나오고 이렇게 식 나와서 우리 연립방정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립을 했더니 0,3이 나왔어. 그러면 중심은 0,3이었던 거야. 자, 중심이 0,3이고 우리는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지. 반지름은 OA, OB, OC 여기 아무거나 구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OA를 구해서 반지름이 루트 10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중심과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표준형으로 만들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우리 r제곱이 10이 나왔었으니까 그냥 10파이다 뭐 이런 정도로 문제를 풀었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필수예제 7번을 보시면 자, 이거 뭐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축에 접한다 이러면 뭐라고 했었지? X축에 접한다 그러면 그림상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자,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되는데 여기서 얘하고 중심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심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반지름이 뭐랑 같아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하고 같죠. 왜냐면 반지름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중심은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x-5의 제곱일 거고 얘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야. 뒤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중심 좌표는 5,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Y축에 접하면 자, 그림상 이렇게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점이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반지름이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중심의 X좌표랑 같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힌트는 안 주어졌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미지수가 두 개가 있죠.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점 두 개가 있으니까 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서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 봤더니 자, 1번 볼게요. 자, 1번 여기서 원의 중심이 얘였고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니까 우리가 원방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의 중심이 이거였는데 반지름이 이거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힌트가 없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 자, 점이 두 점을 대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b제곱 1 없애기가 편한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는 b제곱은 2a-1이었으니까 b제곱 자리에다가 아니면 a.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잡아 이 부분만 다시 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하고 b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0에서 자, 우리는 뭐라고 했었지?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선생님 핵심이 1차 관계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차 관계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A만 사라지면 여기에서 그냥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A는 2분의 b제곱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b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문제를 풀었거든. 지금 답지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다른 풀이는 자, 아까도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 관계식을 만들어서 2차식에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이 1번하고 2번을 둘이 빼버려요.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a 마이너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그래가지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1차 관계식이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b 플러스 2다 이 식을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책에서는 이 A 부분을 바꿔주면 편하니까 그냥 A에 대해서 A를 대입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부분은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다시 공부 좀 해보세요. 알겠죠?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서는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b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1 나오고 b가 3일 때 a가 5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의 지금 중심이 1, 1, 마이너스 1과 원의 중심이 5, 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알겠죠? 이러면 반지름은 1이고 이때 반지름은 5가 될 거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 반지름 알면 원방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72번을 볼게요. 372번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지? 얘는 그림을 그려봐서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얘는 우리가 지금 중심 반지름 얘기했으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아까 우리 중심이 4,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반지름은 얘가 되는데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중심의 지금 y좌표의 절대값하고 같게 되니까 양변 제곱해서 k값을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3번 볼게요. 자, 중심이 뭐 위에 있다.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 4, 4를 지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자, 일단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다. 이거 앞에서 우리 많이 봤었죠. 그래서
직선이 x 플러스 위에 있다 이러면 원래는 a, b라는 점이 있었는데 a, b라는 점을 직선에 대입하면 b는 a 더하기 2가 되니까 중심을 a, a 플러스 2라고 해주고 y축에 접한다 이러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하고 같구나. 자, 이거를 이제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실제 그려서 판단을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x축, y축에 접한다 이러면 이렇게 간단한 y축에 접한다 그러면 y축 하나 그려놓고 그림 그리고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축하고 이런 그림 그려가지고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인지 x좌표인지를 좀 정확하게 실수 없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되돌아가서 자, 중심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원방을 만들었고 반지름은 x좌표의 절대값하고 같으니까 여기를 a제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까지 한 게 중심이 y는 x 더하기 2 위에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얘가 4,4를 지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4,4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a에는 2하고 a가 10이 나오게 되니까 이 a가 바로 반지름하고 지금 같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2하고 10이 나오기 때문에 반지름의 합은 12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을 봅시다. 필수예제 8번을 보시면 점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설명했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1사분면이면 x 한마디로 x좌표랑 y좌표랑 둘 다 똑같은데 이게 사분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1사분면은 r, r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동시에 접한다 이러면 사분면이 굉장히 중요해. 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중심을 표현한다. 자, 2,4니까 1사분면이지. 그러면 우리가 1사분면이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r, r. 그 다음에 반지름은 r.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원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이 정해지니까 우리는 원방을 만들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원방이 만들어졌는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r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2,4를 대입을 해주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원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자, 중심을 만들면 원방을 만들어주고 점은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자, 여기서처럼 원의 중심 나왔고 반지름은 r이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을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만들고 2,4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r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세요. 중심이 2,2고 반지름은 2라는 하나랑 중심이 10,10에 반지름은 10인 원 두 개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우리 중심하고 반지름을 아니까 이렇게 원방을 만들었고 중심과 반지름을 아니까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되어져 있어야 이렇게 문제를 원활하게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원의 방정식은 항상 중심 반지름 정해지면 그냥 식을 만드는 거야.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 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확인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374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이거는 사분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1을 통해서 우리는 2사분면이다라는 걸 알았지. 그러면 중심점은 마이너스 R, R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반지름 R. 자, 중심과 반지름 정했으니까 이렇게 원방을 만들어 줬고요. 자, 원방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원방정을 만들어 줬어. 점은 대입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대입하기 위해서 이 식을 바로 만들어 줬던 거야.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정리를 하시면 R은 1, 1하고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중심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라는 원방과 중심이 마이너스 5,5 하고 반지름은 5인 원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 좌표만 있었으면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동시에 접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접하니까 여기는 그럼 이렇게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의 합을 구하면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알겠지?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원끼리는 이렇게 이렇게 포개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을 가지고 문제를 구하시면 안 되니까 어설프게 근과 계수의 관계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중심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375번 동시에 접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네. 자, 근데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서 표준형, 중심과 반지름은 표준형으로 할 거니까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자,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준형을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중심점하고 반지름이 나왔는데 3, 4분면이네. 그죠?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수. 중심점이 음수니까 얘는 3, 4분면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3, 4분면이었으면 중심점은 마이너스 R, R, 반지름은 R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R이 돼야 되니까 R은 3이 됐어야 돼. 그러니까 R이 3이 됐으니까 여기서 A는 3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가 3이면 반지름도 여기는 이 반지름도 3이 되어야 되니까 A에다 3 집어넣으면 9, B, 2는 제곱하면 9가 된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이게 일단 몇 사분면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놔야 돼. 사분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자, 376번 중심이 저 위에 있고 4사분면 동시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사사분면의 중심점 좌표를 r, R이라고 설정을 하고 반지름을 해놓고 저 중심점을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바로 R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발전 예제 부분 남았는데, 자, 여기서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자취의 방정식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점 P를 여기 책에 주어져 있지만 일단 x, y, 즉 P를 x, y라고 놓고 이거는 그냥 x, y에 대한 관계식만 찾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넓이를 구하세요, 아니면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이 문제 조건에 맞는 식으로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편합니다. 도형의 넓이 아니면 길이. 무슨 말 알겠죠? 자, 실제 우리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EP, BP는 AP다라고 해서 여기는 2 곱하기 성분 BP,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인 x-2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은 AP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잘 정리를 하면 원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원방이 점 P가 그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걸 해보면 여기서 잘 중요한 건 일단 점 P를 x, y라고 놔주는 거에서부터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만 구해서 이거는 그냥 양변 잘 정리만 한 거야. 잘 정리만 해서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면 점 P는 이게 바로 뭐냐면 점 P가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점 P가 하면 반지름의 2니까 넓이는 8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AP 대 BP가 2대 1이다 이러면 이 점 P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책에서도 나와져 있는데, 자, 이 점 P라는 점은 이 선분 AB를 아까 여기 AB를 M 대 N,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는 선분 AB의 내분점과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돼요. 이런 특징, 이 점 P x, y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이렇게 M 대 N으로 AP 대 BP가 M 대 N이다 라고 주어져 있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그냥 이 방법 쪽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건 좀 알아놓으면 좀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기는 한데, 선생님은 참고로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더 추천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77번 볼게요. 자,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것도 해보면 실제 점 P를 x,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저대로 그냥 식을 세워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점 P x, y 관계식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 P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례식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까도 보았지만 이 선분의 길이를 할 때는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해. 그 양변 제곱했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제곱 이렇게 가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3, 2로 계산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이용하는 식을 해 주시면 여기가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9하고 4가 되니까 여기를 9, 4로 계산해야지 3, 2로 문제 푼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원의 방정식은 참고로 x제곱의 개수하고 y의 제곱의 개수를 보통 1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래서 표준형으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점 P가 이 원방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바로 이 원의 방정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원방이니까 원 둘레를 구하세요. 2파이 r이면 반지름이 36이 아닙니다. 반지름은 6이 될 테니까 2파이 r 해서 12파이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378번. 자, 선생님이 아까 그 예제 문제를 풀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런 걸로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야. 우리가 그 선분 AB를 M 대 N으로 AP 대 BP가 M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 점 P는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얘기하는 대로 점 P를 x, y라고 놓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정리하면 원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점 P를 세팅하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문제를 적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AP의 제곱일 거고 이게 BP의 제곱이야. 그래서 정리해서 일반형으로 나타냈죠? 그러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우리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어차피 얘랑 둘 다 똑같은 거지만 둘 다 똑같은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점 P가 이 원 위에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저 원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야. 얘가 R제곱이 됐었을 테니까 우리는 도형의 넓이는 10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379번 보시면 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약간 그림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는 게 조금 편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자, 그림상 AB 세팅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AP 대 BP를 하게 돼서 여기 양변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같다 해서 우리가 양변 제곱을 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제곱하는 이유는 루트 계산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원방이 나오거든요. 그럼 원방이 나왔었을 때 이렇게 그냥 원방을 딱 일단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3,0인데 이 P라는 원이 7,0에서 반지름이 6짜리인 원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이미 AB로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지금 높이가 점 P가 어디에 있었을 때 높이가 가장 크겠느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있으면 삼각형엔 이렇게 넓이가 되겠지.
근데 점 P가 여기에 있으면 넓이가 이만큼이 되겠죠. 아까 얘는 높이가 이만큼이고 얘는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되는데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 바로 여기에서 자 이게 수직으로 올렸을 때 여기 점, 즉 이 반지름의 길이가 나머지 얘네들보다는 더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높이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가 언제 최대가 될 거냐? 바로 반지름일 때 최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서 밑변은 AB인데 이 AB는 5가 될 거고 높이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반지름일 때 최대가 된다. 근데 반지름이 아까 6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6을 해서 우리가 넓이의 최대값은 1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